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이든 시대의 외교 및 대북 전략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도 가졌는데요. 서 박사님은 그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갖는 고위급 회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대내적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또 대외적으로는 한미 동맹이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 공동 성명을 살펴보면 한미 양국은 한국 방어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천명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견고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일단 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가 동맹의 최우선 관심사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라고 또 선언을 함으로써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한미 간 공조 체제가 아주 잘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방금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공동 성명과 미일 공동 성명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미일 공동 성명에는 중국의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또 홍콩과 신장에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미 공동 성명에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은 중국을 의식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미 외교 국방장관 기자회견에서 양국 장관들의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한 반면에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미국의 핵 우산 제거는 물론이고 주한미군 철수도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의 공격적이고 전체주의적 행위는 영내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되는 이른바 쿼드의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의용 외교장관과 또 서욱 국방장관은 쿼드에 관한 직접적인 논의는 회담에서 없었다. 이런 점을 애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역시 한국이 중국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전자권 전환 문제에 관해서도 어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전자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반면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전자권 전환 조건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서로 이렇게 상충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 문제에 관한 한미 간 이견이 상당히 있었음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그 이른바 2+2 회담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우선 그 한국과 미국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새삼 인지하고 또 이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방금 지적한 대로 그 중국의 팽창 정책과 북한의 핵무기 전략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한미 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이를 이번 회담을 통해서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바이든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특히 강조하는데요. 향후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미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가치 외교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여긴다는 점은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그 난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네. 그 블링턴 국무장관은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은 언론이 있는데 하는 거거든요. 언론 보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북한의 그 전체주의 체제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수호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억압하는 이들에 맞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외교 관례상 매우 그 이례적으로 강한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는 잘 아시는 대로 출범 이후 지난 3년 연속 유엔 그 북한 인권 결의안 그 공동 제안국에 우리는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EU가 작성한 금년도 그 결의안에는 미국, 일본 등 43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3년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2016년에 어렵게 제정된 북한 인권법이 있는데요. 문재인 출범 직전에 국회 통과됐는데 출범 이후에 그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2019년 1월에는 탈북자를 우리 정부가 강제로 이렇게 북송하는 그런 사건도 발생을 했고요. 2020년 12월에는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가지고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국내적으로 강한 그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그 발표된 미국 그 국무부가 이제 인권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는데 여기는 북한의 그 인권 침해와 함께 한국의 북한 인권 외면 이런 것을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그 인권 그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단체 또 탈북자의 의견을 경청하라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돼서 이번에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관심 또는 무성의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좀 더 기본적 문제로 돌아가 본다면 우선 대외 전략 차원에서 바이든 정부의 특징을 지난 4년간의 트럼프 정부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이든 정부는 외교 등 대외 전략은 물론이고 경제 등 대내 정책도 그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전략, 어떻게 보면 정반대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개인적인 그 이제 배경 차원에서 트럼프는 잘 아시는 대로 개인 사업가이죠.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이 기성 정치인, 워싱턴 정치인에 대한 불신 이것을 이제 적극 활용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트럼프의 그
돌출적 행동에 그 지친 미국 유권자에게 그 자기가 상원의원 또 부통령 등 오랜 정치 및 행정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그 안정적 통치 행위를 할 것을 약속을 함으로써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트위터 등 이른바 SNS 정치를 즐겼죠. 근데 바이든은 그 참모진과의 충분한 대화와 또 토론을 통해서 주요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트럼프는 미국적 시각에서 대외 정책을 바라봤지만 바이든은 그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 외교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바이든은 그 트럼프의 그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러는데 정책을 나 홀로 미국, 아메리카 얼론 이렇게 정책이라고 이제 비판을 선거 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수호하는 것을 미국 외교의 그 핵심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따라서 이제 국제 질서의 정상화는 바이든 외교의 그 아주 핵심 이런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당선이 그 확정되자마자 한국을 포함한 핵심 그 동맹국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또 바이든은 2010년 그 4월 그 Foreign Affairs 2020년 4월에 작년이죠. Foreign Affairs라 유명한 그 잡지인데요. 여기 기고문에서 취임 첫 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를 해서 세계 그 민주주의 국가들을 결집을 시켜가지고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를 하고 또 이를 배척하는 국가들과 맞서며 또 공동 에젠다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한 바이든은 그 부패와 인권 그리고 권위주의와의 싸움이 그 차기 미국 정부의 핵심적 주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그 세계 시스템에 편입을 시켜서 국제 규범과 규칙을 준수토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을 만나기 이제 위해서는 핵 능력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만나서 담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핵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든은 가치지향적 외교 노선을 추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그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취임 후에는 이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에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쿼드 정상회의를 영상으로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유, 개방, 포용과 이제 민주적 가치의 그 닻을 아주 내리고 억압으로부터 그 제한을 받지 않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위한 협력을 다짐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참석자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도전에 대한 자유 민주 국가들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여기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네. 또한 그 4개국 정상들은 북한의 그 완전한 비핵화를 다짐을 했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촉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도전과 북한의 핵 문제를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동맹 및 연대 강화로 그 대처하는 그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